안녕하세요. 오늘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에 건설 분야의 대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고민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연사로 초대받은 대우건설 정일국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얘기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건설 설계와 시공 관리입니다. 앞서 플랫폼 기업부터 IT 기업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건설 회사에서 데이터랑 AI를 논한다는 게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오늘 담아서 짧은 시간 동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의 이해인데요. 지금 유튜브 채널 보시면 이게 한 4.5분 돼서 제가 전체를 못 보여드리고요. 스마트 건설 튜브라고 검색해 보시면 본 영상이 나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만든 영상이고요. 여기에서 건설 산업에서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좀 충분하면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스마트 건설 하는데 그럼 스마트 건설 왜 하는지 대부분도 고민을 하세요. 다들 건설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설 생산성을 비교할 때 제조업이랑 항상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컨베이어 벨트에 시작이 되면 끝까지 짧은 시간 안에 연속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산 방식도 표준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짧은 제조 기간에 제조 공정 문제가 발생 시 말 그대로 라인을 스탑을 시키고 해결할 수 있죠. 근데 건설은 어떻습니까? 그와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들도 같은 아파트 같아도 모두들 평형이랑 타입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은 말 그대로 다양한 프로젝트별 기계적 개별 생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다양하죠. 아파트, 오피스텔, 빌딩. 그리고 제조 기간이 깁니다. 아파트가 보통 28개월, 30개월 정도 시공 기간 걸리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김포 장릉에 왕릉뷰 아파트가 있잖아요. 골조가 다 올라갔는데 층고를 낮춰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해결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건설이라는 거는 하드하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제조업이랑 달라서 생산성 향상이 어려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제조업의 생산 방식을 적용하면서 이런 과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방식의 제조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대량 생산을 위해서 모듈러 시공 방식을 적용하고 생산 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시공 관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동화, 공기 단축 위한 스마트 기술들을 적용하고 그리고 시공 중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파악, 컨트롤할 수 있도록 스마트 IoT 관제도 시작하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인데요. 지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다 동원해서 생산성 향상을 하겠다고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국토부 노드에 발표하고. 근데 아직 현실은 요원한 일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건설을 이해하려면요. 저희가 이제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매트릭스라는 건 뭐냐면 계획표죠. 건설 단계가 기획 설계, 생산 조달, 시공, 유지 관리 크게 4단계가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건지 말 그대로 데이터를 담는 플랫폼을 만들고 데이터를 어떻게 자동 수집을 하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은 어디까지 적용할 건지 매트릭스 표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제가 이 표가 지금 만든 지 한 5년 넘게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특이점을 보실 겁니다. 지금 데이터 컨퍼런스 와서 발표를 하는데 저기 왼쪽 보시면 CPS 디지털 플랫폼, 건설 정보 자동 수집, 건설 정보 분석. 말 그대로 여기서 정보를 데이터로 바꾸면 되는데요. 5년 전만 해도 건설 산업에 데이터란 말을 쓰면 참 손이 오그라들고 그랬어요. 잘 이해도 못했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말 정보 했는데요. 일례로 기획 설계부터 생산 조달 시공 유지 관리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담기 위해서는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 설계 최초에 들어가는 게 BIM 설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부재 생산은 CIM이라고 해서요. Construction Information Management인데요.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쇼핑몰에 쇼핑을 하면 다음날 물류창고로 이동을 하고 그게 이제 집 근처 집화장으로 오고 배달되는 실시간 상황을 볼 수 있듯이 건설의 부재의 생산부터 현장의 조달까지 정보를 실시간에 모니터링하는 기술도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달돼서 온 현장의 자재들은 현장에서 디지털 가상 현장을 꾸미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제조업처럼 팩토리 안에서 관리할 수 없고 사이트는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가상 현장을 만들어서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시하고 도면 관리하고 협업 관리하고 그리고 시공 관리를 자동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부터 생산, 설치, 관리까지 다 된 모든 데이터를 담아가지고요. 유지관리 CPS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를 넘기게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다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단 밑에서는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3D 스캔 검토가 있고요. 드론에서 영상 정보를 담아서 나이다라 스캔 정보를 담아서 설계를 검토하는 데 쓰고 물류 운반 관리는 아까 트래킹하고 추적하는 데 관리하고요. 그리고 시공에서는 인원 자재 장비 투입을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이게 IoT 정보 수집입니다. 그리고 구조물은 준공 후에도 각종 센서들이 IoT 센서뿐만 아니라 각종 센서들이 구조물체에 담기게 되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을 케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전 단계를 자동 수집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그 수집한 정보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는 시방 정보를 저희가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분석하거나 아니면 생산 품질 분석을 시험 정적 데이터를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온라인상에 이 도큐멘트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가지고 시공 전에 그런 데이터를 검측하고 검사하고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하는 부분도 스마트 기술의 한 매트릭스를 보시면 됩니다. 그 시공 자동화는 제일 마지막으로 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웍이랑은 다른 분야로 보시면 됩니다. 모듈러 선결은 말 그대로 네고 블록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화 장비는 머신 컨트롤 장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돈을 많이 내면 고가의 옵션 자동차 살 수 있듯이 옵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율주행 단계처럼. 그 부분은 다르게 윗단의 CPS 디지털 플랫폼, 건설 정보 자동 수집, 건설 정보 분석은 데이터 워크를 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스마트 건설 기술 매트릭스만 이해하셔도 건설에서 스마트 건설을 어디까지 적용할지 아시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설명드리는데요. 지금 뭐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빅데이터 정의를 나온 이유는요. 이게 저희 건설인 교육 자료에 항상 들어갑니다. 빅데이터가 뭔지 잘 모르세요. 제가 정의해놨죠. 기존 데이터베이스로 수집, 저장, 분석 따위를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말씀드린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지금 우리 건설이 100년이 됐는데 발주처에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데이터 많아요. 엑셀 파일 많고 한글 파일 많고요. 보고서 엄청 많고요. 계측 데이터요. 서버가 터질 정도로 많아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데이터가 아니다. 말 그대로 가공 전에 원천 데이터인데요. 메타데이터화 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데이터죠. 그래서 건설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초의 목적을 가진 데이터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는 정보를 받아서 아까 시공 플랫폼에 연동해서 쓸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하는 거. 그렇게 모으기 시작해야지만 빅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빅데이터를 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많이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정보를 분석한다고 그랬잖아요. 데이터 분석. 그 분석 단계가 AI 머신러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메타데이터로 활용해서 AI 인공지능 학습 위해서는 또 단계가 있어야죠. 데이터를 그냥 마구마구 모아서 많이 만들어서 빅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라 메타데이터화 해야 되고 거기에 라벨링, 어노테이션 하나의 도메인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설명드리고 다음에는 AI 머신러닝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AI 머신러닝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아까 모았던 데이터의 규칙과 패턴을 기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알고리즘을 넣어가지고 데이터의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이에요. 예측한다는 게 뭐냐면요. 결국 사람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를 내놓는데 기계 학습한 친구는 저희보다 빠르죠.
그러니까 빠르게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게 AI 머신러닝이다. 건설에서는 특히 설계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자동화 설계 기술을 적용해서 기존 방식보다 작업 시간을 단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비용을 절감시키고 그리고 산출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저희가 AI 머신러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저희가 계산 견적 프로그램 만든 자동화 솔루션과 오른쪽에는 AI 인공 영상 지능 분석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화 설계 기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AI 머신러닝을 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이 뭐냐? 저희가 자동화 설계 기술을 처음 이제 적용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어느 사이트에 얼마만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얼마만한 비용이 드는지 미리 산출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계산 견적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해서 쓰고 있는 베타 버전이고요. 이건 뭐냐면요. 저희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지형도를 가져오고 지형도를 갖다가 저희가 설계한 계산 CAD 파일을 올리고요. 그리고 지형도에서 보링 데이터를 갖다가 일일이 수작업을 해가지고 넣고 지반을 형성하고 그러고 나서 계산 작업을 들어가는 걸 다 일일이 수동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프로그램 같이 자 CAD 파일인 지형 지반 조사도를 갖고 오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패턴이 있으면 지형도에서 사업구역을 갖다가 정합을 시킵니다. 그 정합을 클릭을 해주면 자동으로 얘가 지방고가 지표고를 그리게 되고 말 그대로 저희가 지방공사 때 CT 파일을 하는데요. 저걸 일일이 CAD 파일 갖고 와서 저희가 그렸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나의 블록화해서 유니트화 해가지고 불러놓으면 저 사이즈에 맞는 파일과 띠장의 설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지금 이제 화면은 좀 늦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돼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자동으로 설계를 하는 부분 그게 일일이 저 수작업을 했던 거를 제가 유니트에서 시간을 줄인 거고요. 그리고 도면도 바닥고부터 지상 20층까지 자동으로 설계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걸 예전에는 CAD 작업을 사람들이 작업을 직접 붙어서 작업하던 거를 갖다가 저희가 그동안 수행했던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대표 유닛을 뽑고요. 거기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라이브러리화해서 자동으로 붙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주지원 자동 통합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걸 활용하면 계산 견적을 하는데 보통 대부분의 건설사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팀에서 한 3명 정도가 붙어서 2주에서 3주간에 걸리는 일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원데이에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시간의 전략도 있고 사람이 해서 손실하는 에러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산출의 정확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려면 데이터화된 도면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용해서 그때그때 알맞은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데이터가 모여야 되고 그 모든 설계 도면들이 빅데이터화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자꾸 이제 발표 자료와 글자가 막 이중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 입주하시면 입주 사전 점검 가면 눈이 뒤집히시죠? 이렇게 많은 하자가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이제 변명 같은데, 공기는 정해져 있고, 지금 수많은 내장재랑 공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아파트 눈이 돌아갈 정도로 안에 잘 돼 있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을 시공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과 투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현실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건설사는 B2B 영역이 대부분인데 B2C로 가는 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고객들이 클레임을 걸어오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하자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인 악성 하자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대우건설에서는 과거 10년 동안에 있었던 하자 데이터를 다 모아서 악성 하자를 미리 분석하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기면 그걸 예측하고 거기에서 예측 가능한 비용을 미리 마련해서 하자가 안 되게 그리고 시공 중에 문제점을 미리 체크할 수 있게 해보자. 그래서 공동주택 악성 하자 발생 예측 모델을 기술 개발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결로하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자 보고서가 다 도큐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기로 되어 있고 그 수기로 된 데이터를 갖다가 학습을 시키고 저희가 데이터화하기 위해서는 자, 기계화 학습을 하는 OCR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런 과정을 저희가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이제는 결로 곰팡이 하자를 프로젝트가 하나 시작이 되면 규모를 집어넣게 되면 현장 정보, 세대 정보, 단열 정보를 넣으면 자, 이 현장에서야 악성하자 발생, 결로하자 발생하는 몇 프로입니다. 신뢰도는 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미리 예측해 주는 모델을 개발해서 사용 중입니다. 이거 프로토타입이고요. 아마도 이런 시스템은 각 건설사에서도 많이 개발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협력업체 평가인 품질관리 기술 개발도 적용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금융권에서 앞서서 신한 마이데이터도 말씀하셨는데 그 신용 위험 자산의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가지고요. 그 각종 자연어 처리 개시 주문과 동시에 그래서 상황이랑 시황이랑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사람이 일일이 하거든요. 그 부분을 RPA를 적용해가지고요. 데이터를 갖고 오고 분석하는 단계는 사람이 들어가서 분석을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반복되는 부분들을 줄여가지고요. 저희가 협력업체를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 품질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게 다 개발돼가지고 완벽하게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트라이하고 있다는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는 제가 그 건설회사에서 발생되는 워크와 그리고 시공 관리하는 데의 데이터는 무엇인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건설회사에서 빅데이터, 그리고 AI의 기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 AI 분야는요. 영상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켜서 안전에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AI 영상 분석 기술 기반 스마트 안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습을 해서 영상을 솔루션을 분석해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동 알람을 줄 수 있도록 솔루션들을 개발해서 적용했습니다. 지금 가능한 기술은 연기 불꽃 감지, 안전장비 착용 확인, 작업자의 이상 행동, 쓰러짐, 넘어짐, 위험지역 침입, 위험물체 상태 인식, 구조 신호 왔을 때 저희가 손을 흔들었을 때 영상이 보고 자동으로 알람을 주는 그런 기능을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화재 검출 기능입니다. 화재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쿠팡 물류창고에 화재가 났는데 CCTV에는 연기 불꽃이 나중에 디텍팅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CCTV를 활용해서 거기에 AI 영상 솔루션을 넣어서 미리 사전에 연기고 불꽃을 감지했으면 이런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거기에다가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DNN 기술이라는 거는 다층 학습 기반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연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쿼드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방법의 알고리즘을 넣듯이 저희가 DNN 기반의 객체 검출 기술도 최근에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불꽃을 학습시켜서 지금 검출률의 그 정탐률은 97% 이상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재가 났을 때 지금 집안 위에 보시면 화재 감지가 달려있는데요. 걔도 정탐률이 93%밖에 안 됩니다. 100번에서 7번은 실수를 하고 지능의 영상 CCTV는 100번에서 3번의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화재 감지 그 센서는 센서로부터 1m 밑에 불꽃이 위치를 하고 열을 발생해야지 검출이 됩니다. 하지만 영상이라는 것은 화면이 가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화면 내에서 연기 불꽃을 감지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화재 감시에 지능의 영상 분석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장은 안전한 지대가 거의 없지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과 위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현장에서 작업자가 안전한 공간에서 위험한 공간을 이동했을 때 그 영상을 솔루션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근로자를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안전할 때는 알람을 안 주죠. 근데 화기 보관소라든가 계급부라든가 위험한 낙하물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영상이 보고 판단해서 알람을 주는 그런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의 기술은 이미 적용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도 비대면으로 영상 분석을 하는데요. 이미 저희가 이제 가장 상용화한 데 보면은 안전 장비 착용 알고리즘을 개발해서요. 현장에 안전모를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을 저희가 검출해내서 알람을 주고 쓰게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이냐면요. 작업자가 영상에 나타나면 작업자의 몸에서 머리 부분을 따로 검출하고 학습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안전을 미착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한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이상 알람을 준다고 했는데요. 그건 이제 스켈레톤 방식으로 해서요. 사람 하면 그 해골처럼 그 뼈다구로 연결된 있죠. 요새 예전에 많았는데 졸라맨처럼 그렇게 영상을 분석해서요. 이 분이 제대로 작업을 하는데 스탠스로 써 있는지 아니면 위험해서 쓰러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 미리 알람을 줄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데이터라고 그랬죠. 데이터는 업무를 하는 데이터도 있고 현장의 각종 정보 데이터도 있는데 안전 데이터는 영상에 기반을 합니다. 근데 현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360 카메라를 달고 다니면서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합니다. 얘는 무선 라이브 스트리밍하고 AI 영상 솔루션을 탑재해가지고요. 관리자가 돌아가고 앞 정면을 향해 가고 있는데 뒷면에서 작업자가 쓰러지거나 하면 이상 알람이 줄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 저 산바리에 저 깡통 로고처럼 생긴 부분이 있잖아요. 저게 이동형 CCTV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동형 CCTV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고정형 CCTV는 한 곳에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이 발생하지만 이동형 CCTV는 어느 장소도 이동해서 설치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던 현장의 안전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사각지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AI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안전관제 하려면요. 사람이 붙어서 해야 돼요. 그거를 24시간 관제를 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보지 않아도 영상에서 자동으로 영상을 분석해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알람을 줄 수 있도록 AI 영상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죠. 저 뭐 각 건설사에서 UGV 저희 바퀴 4개 달린 자율주행 점검차라든가 사족 보행을 하는 스팟 저희 이걸로 점검합니다. 앞서서 발표하신 자율항해 선박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이라는 의미를 두는데요. 이런 부분을 왜 개발하고 있냐면요. 현장에 결국은 사람이 관리자가 돌아다니면서 안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현장에 사람이 줄어들고 근로자들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보틱스를 활용해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요. 그러므로서 안전 효과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영상 솔루션을 탑재를 하면 저런 안전봇들이 돌아다니면서 현장에 이상향이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경고를 주거나 아니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아까 뭐 TRL 단계, 자율주행 3단계, 2단계 그 정도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POC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스마트 건설 미래 기술인데요. 근데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을 개발하라고 회사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경영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그리고 데이터 얘기하면요. 데이터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보. 아직도 구식인데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AI 마켓이 글로벌 시장이 2024년에는 989억 달러.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죠. 33% 성장합니다. 100조라는 감이 없으세요. 대한민국 건설 산업이 한 해에 발주하는 사업 규모가 170조입니다. 그거의 반 이상을 AI 마켓이 커가고 있다는 거죠. 건설은 매년 애뉴얼리 5% 이상 성장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AI 마켓은 33%, AIoT만 해도 26%. 결국은 이런 AI 기술 시장이 건설 산업을 뛰어넘고 과거에는 건설이 주력이었다면 이제는 건설은 서비스로 밑으로 들어가는 시장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앞다퉈서 이런 부분에 관심 갖고 개발해야 된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AI 엔진, 개발된 상용 엔진을 갖고 저희가 이제 현장에 계측을 실시간으로 예지하는 기술을 적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계측 데이터가 오는 거는 저희가 가장 위에 단과 아래 단의 그 수치를 넘어야지만 위험이 있다고 분석하고 대처를 하는데요. 얘는 학습을 시켜서요. 지금 노란색 그래프는 선행해서 지가 예지하고 가는 겁니다. 거의 파란색 실측 데이터랑 유사하게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 되고 얘가 AI 엔진이 성능이 높아짐으로써 말 그대로 그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태풍 경로를 미리 알고 대처를 하듯이 구조물에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현상을 미리 알게 된다면 저희가 그 대응 시간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 엔진도 예지 감지 및 예지 정비하는 데 쓰고 있다. 이런 걸 설명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최근에 저희 그 드론 엔젤 스윙이라는 업체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까지 나가면 뭐 아까도 건설이 초보 단계인데 여기까지 너무 앞서가냐 그러는데요. 건설 현장이 가상과 현실을 융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건설 현장이 위험하다고 실질적으로 가서 작업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로보틱스를 쓰거나 자동화 보수를 넣으려 그러면 완벽한 데이터로 구성된 환경을 만들어야죠. 그게 바로 메타버스 가상 현장입니다.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는 드론으로 360 카메라를 찍고 온 영상을 갖다가 기존 설계 빔 3D에다가 매핑을 시켜가지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HM들끼리 오퍼레이터가 들어가서 현장에서 이곳저곳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초기의 단계지만 앞으로 5년, 10년 안에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랑 메타버스는 뗄라고 뗄 수가 없다. 특히 건설에서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제가 지금 뭐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느라고 앞뒤가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유튜브 스마트 건설 튜브 가서 보시면 처음부터 기초부터 이해할 수 있게 영상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저희 그 건설에서 데이터를 하거나 스마트 건설을 하거나 AI 엔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설회사 한 회사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건설회사는 데이터를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 오해들 하고 계세요. 상위 건설사들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한 친구들이 건설회사 들어오라면 합니까? 안 들어와요.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에도 건설회사 안 들어와요. 연구원으로도 안 들어온다. 왜? 노는 물이 틀린다고 말씀드렸듯이 전공이 아니잖아요. 가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왜? 기존에 저희는 변하지 않는 건설 산업입니다. 그러면 빅데이터 AI라는 친구들을 어떻게 구하냐고요?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야죠. IT 플랫폼 하는 회사랑 협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정보 하던 거를 데이터로 바꾸고요. 데이터는 어떤 의미냐면요. 연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건설 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은 우리가 뒤처졌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트렌드를 따라가고 트렌드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은 IT 플랫폼, 데이터, 빅데이터, AI는 필수입니다. 건설회사에서 고참들이 선배들이 관심이 없다고 여러분들마다 관심이 없게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거죠.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